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건강 5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중단원을 시작합니다. 바로 운동 체력의 증진인데요. 수업 전에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수업은 교과서를 활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중단원 운동 체력의 증진을 배우면 여러분은 운동 체력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운동 체력 수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알맞은 운동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의 순서는 운동 체력 이해하기부터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체력 이해하기입니다. 운동 체력의 개념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 반에서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등교 수업 때 여러분을 보니까 대부분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반 이 친구는 운동을 잘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 한 명의 이름을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다 적었어요? 여러분이 적은 그 친구는 운동할 때 어떤 점이 뛰어났나요? 어떤 이유로 그 친구가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도 작성해 보세요. 간단하게 작성하세요. 다 적었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적은 그 친구는 달리기가 빠른가요? 아니면 순간적으로 방향을 잘 바꾸나요? 또 공을 잘 던지고 받나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친구들처럼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운동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 체력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운동 체력을 기르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운동 체력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랑 운동 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22쪽과 화면을 함께 봐주세요. 운동 체력은 운동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체력이에요. 활동 1을 보면 그림 속에 사람들이 하는 운동은 어떤 운동 체력을 기를 수 있는지 써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체력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이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면 물체를 더 멀리 던질 수 있고, 더 멀리 뛸 수 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민첩성은 운동의 목적에 따라 신체를 빨리 조작하는 능력이에요. 민첩성이 좋으면 몸의 위치나 움직이는 방향을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 내가 드리블을 하는데 상대 선수가 내 공을 뺏으러 오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피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평형성은 신체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체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대를 걸어갈 때 균형을 잘 잡고 걸어가서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때 평형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협응성은 신체의 움직임을 얼마나 매끄럽고 정확하게 하는가에 대한 신체 각 분절의 조화를 말해요. 여기서 분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생각해보면 발가락 끝부터 발목까지 한 분절, 그리고 발목부터 무릎까지 한 분절, 무릎부터 골반까지를 한 분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각각의 분절이 조화를 잘 이룰 때 협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몸 전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의 그림을 보면 한 남자가 있는데요. 공을 몇 개를 던지고 있나요? 3개를 던지고 있죠? 하나를 던져서 공중에 있을 때 다른 공을 순서대로 던져서 총 3개의 공을 혼자서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럴 때 협응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과서 22쪽 활동 1의 그림을 같이 볼게요. 그림 속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운동 체력이 필요한지 흰색 빈칸에 작성해 봅시다. 먼저 왼쪽 위에 3명의 친구들이 있죠.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어떤 체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체력이에요? 여러분이 등교 수업 때 했던 꼬리 잡기를 생각해 보세요. 안 잡히려면 어떻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피해야겠죠? 그러면 정답은 민첩성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멀리뛰기를 하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멀리뛰기를 잘하려면 어떤 체력이 필요하죠? 내가 멀리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2발을 딛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더 멀리 가려면 당연히 큰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순발력입니다. 바로 아래 그림을 보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친구가 보이네요. 그 옆에 스카이 콩콩이라고 들어봤어요? 빨간 모자를 쓴 친구가 스카이 콩콩을 하네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정답은 평형성이 될 거예요. 그 아래에 보면 캐치볼을 하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공을 정확히 던지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히 받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때는 협응성이 중요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신체 활동에는 다양한 운동 체력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교과서 23쪽 활동 2는 여러분이 등교 수업을 하면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50m 달리기는 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 멀리뛰기로 대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집에서 미리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연습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형성은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눈 감고 한 발로 서 있기는 집에서도 해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은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등교 수업 때 같이 해보고 우리 반 친구들의 운동 체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각각의 운동 체력 요소별로 알맞은 운동을 내 수준에 맞게 선택해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각자 계획을 세워보세요. 순발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교과서 24쪽입니다. 활동 1을 보면 순발력을 기르는 운동 3가지가 나와 있죠. 한 발로 점프하며 뛰기, 앉았다 일어서며 점프하기, 2단 줄넘기. 한 발로 점프하며 뛰기는 게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점프하면서 뛰면 왜 순발력이 좋아질까요? 2발로 뛸 때랑 다르게 한 발로 뛸 때 우리 몸무게를 이겨내고 점프를 해야 하는데 그 몸무게를 한 발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점프를 뛰면 2다리 모두 단련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며 점프하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영상을 멈추고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점프를 해보세요. 많이 하면 할수록 허벅지와 종아리가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순간적으로 근육이 큰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근육도 단련되어서 큰 힘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가운데 그림을 보면 역기를 드는 사람이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무게를 순간적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는 연습을 할 때 역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련이 되면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발휘해서 엄청난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단 줄넘기가 나와 있습니다. 1단 뛰기는 쉽죠. 박자만 맞추면 가볍게 뛸 수 있는데 2단 뛰기는 순간적으로 2바퀴를 돌리고 떨어져야 하니까 종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큰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순발력을 단련시키는 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첩성입니다. 교과서 25쪽입니다. 활동 1을 보면 민첩성을 기르는 운동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육각콘 사이드 스텝인데요. 그림을 보면 출발 지점에서 정해진 콘을 순서대로 왕복 달리기를 하면서 마지막 콘을 손으로 짚을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하는 운동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6개의 콘에 1부터 6까지의 번호를 부여하고 가운데 빨간 콘에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부르는 번호를 터치하고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사다리 빨리 통과하기가 나오는데요. 사다리를 통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 발로 한 칸씩 통과하거나 2발을 모았다가 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한 발로만 통과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지그재그 달리기가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처럼 앞으로 달려갔다가 뒤로 달려가는 방법이 있고, 콘의 위치를 조정해서 사각형 네모 안에서 지그재그 달리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민첩성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교 수업 때 꼬리 잡기를 했는데요. 꼬리 잡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꼬리를 잡으러 오는 친구를 피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민첩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형성입니다. 교과서 26쪽입니다. 활동 1을 보면 평형성을 기르는 운동 3가지가 나와 있어요. 보통 평형성을 생각하면 평균대 위에 올라서서 넘어지지 않게 걸어가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평균대에 올라가는 것이 무서운 친구들도 있어서 평균대 대신에 선을 따라 걷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선생님과 등교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흰색 선을 밟고 서세요, 녹색 선을 밟고 서세요 라고 했죠. 선을 밟고 서서 선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발로 선을 밟았는데요. 선을 밟는 것을 평균대 위에 올라서서 걷는 것으로 생각하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점프 후 반바퀴 돌아서 착지하기라고 나와 있죠. 스포츠 종목 중에 점프해서 회전하는 종목이 무엇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팅이 있죠. 체조도 있고요. 마지막 그림은 뒤로 다리 들어 균형 잡기입니다. 이러한 동작도 역시 피겨스케이팅에서 볼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하죠. 공간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협응성입니다. 교과서 27쪽입니다. 활동 1을 보면 협응성을 기르는 운동 3가지가 있습니다. 제기차기는 발로 제기를 차야 하고 눈은 제기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팔은 몸이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셔틀콕 튀기기도 손은 라켓을 잡고 있고 눈으로 셔틀콕이 정확하게 라켓 중앙에 맞는지 봐야 하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지 착지점은 어디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발은 셔틀콕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이동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카프로 저글링 하기인데요. 저글링은 보통 공 3개로 하는데 어려운 친구들은 스카프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3개가 어려운 친구들은 축구 리프팅을 연습해도 됩니다. 발로 정확하게 공을 차야 하고 눈은 공을 봐야 하고, 공을 찼으면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발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축구 리프팅도 협응성을 기르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교하면 게임으로 협응성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을 작성하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많아서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배운 운동 체력의 종류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 체력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총 4가지의 운동 체력을 배웠죠.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민첩성은 운동의 목적에 따라 신체를 신속하게 조작하는 능력이고요. 평형성은 운동 중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응성은 신체의 움직임을 얼마나 매끄럽고 정확하게 하는가를 의미하는데, 우리 몸의 각각의 분절, 즉 팔과 다리 또는 눈과 발처럼 2개 이상의 부위가 부드럽게 움직였을 때 협응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 잘 정리해서 기억해두고 여러분의 운동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 실천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안전 영역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